조금이나마 이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성이라는 거를 애초부터 생각을 할 수 있냐 아니냐, 이게 저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되게 좋은 사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지만 요즘에는 약간 시대가 뭔가 꿈이 노출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뭐 가족을 뭐 먹여 살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뭐 경제적 자유 뭐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세계 1위의 브랜드를 만들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노출이 많이 되니까 꿈 과잉 시대? 네.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택하다 보니까 자기를 또 잃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뭐 다양한 꿈에 노출되고 큰 꿈을 보는 것도 좋으니까 큰 꿈을 가져야 될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너무 많은 꿈 또는 큰 꿈, 작은 꿈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꿈에 어떻게 보면 빠져서 살아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꿈을 품지 않아도, 너무 원대한 꿈을 품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 자체가 올라가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견도 있죠. 그렇게 살면 누가 열심히 사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증명되지 않은 바라 생각해요. 그렇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엘리트로서 어떻게 사회에 헌신할 거냐, 이런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꿈이란 건 모두가 이룰 수 없잖아요. 당연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그 꿈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 원대한 꿈이다, 누구나 세계 1위가 되고 싶어 한다. 세계 1위 한 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큰 비전을 품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비전들이 순전히 100% 본인만을 위한 비전이냐,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적인 환원의 마음이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자기를 위한에서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이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성이라는 거를 애초부터 생각을 할 수 있냐 아니냐, 이게 저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되게 좋은 사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초에 나라는 독립된 주체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거를 이루고 싶다, 내가 그런 걸 이루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걸 이루면 반드시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더 원하게 되고, 인간은 매 순간순간 그 조건 속에서 결핍을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결핍은 항상 생기고, 그래서 애초에 내가 이 꿈을 실현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꿈을 쫓아가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애초에 나는 주변 세계와 연결된 존재이니 이 세계적인 환원을 조금씩 했을 때 나의 존재가 더 풍성해지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꿈 과잉, 꿈을 쫓으면서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린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되게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꿈을 나라는 거는 나의 이 현재 순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죠. 나는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다. 결핍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려 하는 것도 다 작게 보면은 결국에는 꿈을 품는 거고. 근데 나는 결국에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조건으로서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나라는 이 타고난 육체가 있는 것이고, 나라는 이 지금 숨쉬고 있는 순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자꾸만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 존재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은 미루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나의 절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부한 것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긴 한데, 초월의 측면에서. 근데 다른 이 현실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빈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면에서 저는 그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그럼 균형이네요. 현재의 나와 꿈의 나, 이거를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 아까 말씀하신 꿈에 있어서의 조건이 나는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타인과 연결된 꿈이어야 한다. 꿈의 속성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돈, 명예, 권력을 쫓으면 약간 이제 사람이 그런 욕망은 있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쫓으면 또 약간 내가 너무 그러한 인간인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그런 게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돈, 명예, 권력을 꿈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이걸 또 소화해야 되는지.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그걸 독립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좀 궁금해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인간의 경향이라 생각해요. 돈, 명예, 그런 거를 쫓는다. 그게
돈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것이잖아요. 네. 사회적인 계약인 거고 이만큼의 돈을 벌었다. 그거는 내가 그만큼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결국에는 무언가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돈을 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의 원초적인 욕망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 사회적인 욕망이라 생각해요. 그랬을 때 되게 뿌리 깊게 이미 사회적인 존재라는 의식을 품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게. 근데 여기서 멀어지면은 그 순간부터는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요. 돈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산물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숫자 아니야. 내 통장에 100억 있으면 그냥 100억 있는 거고 그냥 그거 100억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돈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돈의 어떤 형식을 쫓는 거죠. 겉모습을. 근데 그렇지 않고 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오히려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돈을 응용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이 사회에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결국에 그래서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쫓는 게 나쁜 게 결코 아니다. 나쁜 거는 돈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쫓는 것이다. 그 재화에 대해서 또 온전히 이해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러한 본질을 볼 수 있는 철학적 관점이 있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화하지, 아니면은 다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거를 쫓거나 꿈을 꾸는 것도 역시 장이 정당화되고 뭐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 그렇죠. 저는 나쁜 게 전혀 아니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고대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남긴 기록을 봐도 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돈이랑 명예랑 지식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잘 쫓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욕망을 쫓는 게 너무 이상한 일로 번지지 않게끔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지. 애초에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은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애초에 사람이 타고난 경향성이 있는 거고 그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열심히 사람들이 버는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그 돈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고 돈이 가진 잠재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이끌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군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뭔가 그게 정리와 자유 이런 거를 많이 주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아까 꿈 이야기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그 아까 꿈 과잉 시대 이런 걸 쫓는 것도 괜찮다라고는 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진짜 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왜냐면 다 이제 매력적이고 뭐지만 매체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거 역시도 너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꿈을 또 알아보고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꿈 뭐가 내 진짜 꿈인지 모르죠. 해봐야 아는 거고 해봐야. 이거를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해봤을 때 내가 느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게 깨달아봐야만 알죠. 근데 저는 지금 사회의 문제는 오히려 이거를 해보는 거를 주저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사전조사를 다 할 수 있고 네. 정보가 너무 많고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일단 내가 해보고 그것을 견뎌보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최선의 선택을 내릴까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거는 모르거든요. 해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각도로 접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그것을 나 혼자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한테 노출시켜라. 그러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것에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평가도 받고 이게 진짜로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어서 이런 아까 시대 정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춘 시대를 보면 청춘을 보면은 좀 느껴지는 시대의 화두 느낌 또는 아까 결핍 뭐 이런 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상을 인지하실 때. 저는 결국에는 이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 이게 사라지는 시대라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종교로 유지가 됐어요. 생명 존중이. 종교는 쇠퇴했지만 선진국 사회에서. 근데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이거는 또 하나의 종교가 돼가지고 유지가 됐거든요. 인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출산 시대잖아요 지금. 생명을 더 이상 탄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표준이 되어가는 시대. 그렇다고 했을 때 왜 과연 우리는 이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가? 그냥 생명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버려도 상관은 없지 않나? 이 생각이 점점 부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떤 반박을 하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명시적인 고민으로서 갖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삶도 문제인데 나의 삶에 이어져서 나타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삶, 이거를 과거까지는 당연히 그거를 위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세대를 탄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음 세대. 근데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랑의 연결점이라는 걸 끊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상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존중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냥 그 출산율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시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은 이제 대를 잇는 거는 정말 자신의 자손을 남기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저희 세대들은 부모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건 또 인간의 본능이고 이럴 텐데 왜 그런 게 점점 희박해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은 너무나 크게 본능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 자기 의식을 점점점 발전시킨다는 거는 점점점 본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우리는 본능적이지만, 근데 그 본능의 정말로 많은 부분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철학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전할수록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거 내가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본능적인 거 안 따라도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아니야, 너는 그래도 따라야 돼. 이런 논리를 펼치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그 말은 즉슨 이제 뭔가 그 생각, 이성의 발달이 본능을 저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생각이나 이성의 발달의 가장 그 큰 주축은 철학이니까 오히려 철학이 더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을 접할수록 뭔가 그런 본능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 또는 중립적 이렇게 돼서 이 사회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시키지 않을까,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될 여지가 있죠. 그렇게 될 네. 여지가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철학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뭐 철학을 공부해야 반드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학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무언가 의식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결국엔 비판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이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에 사회는 존속돼야 되고, 저도 사회가 존속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할 거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철학적 의식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억압하고 다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주면서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라. 지금도 종교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회는 문제없이 정말 많은 아이들을 다 살아가요. 네. 근데 그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는 뭐 엄청난 갑자기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억압적인 정부가 들어선다, 아니면 다 뭐 핸드폰 같은 걸 몰수한다, 이런 게 아니면은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과연 좋은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랬을 때 유일하게 괜찮은 해결 방식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철학적인 성찰을 더 강화해서 네. 거기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서 명시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계랑 연결된 존재라는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에 저는 있다고 봐요. 철학적인 생각을 애매하게 어떤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애매하게 암묵적으로 조금씩 했을 때는 결국엔 내가 이 본능을 거부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치, 상관은 없지. 근데 어쨌든 선택권 나한테 있잖아,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고, 그 선택권을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믿고, 그리고 그런 선택을 도와주는 여러 철학적인 견해들도 많이 내놓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철학이라는 게 이제 기반하고 있는 뭔가 비판적 사고나 비판 의식이라고 보면, 이제 이거를 약간 뭔가 건강하게 소화를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건데, 무비판적으로 이제 비판적 사고나 이 관점을 받아들이고 또 같이 휩쓸려서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뭔가 그 서양권이나 유럽권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지만 되게 건강한 개인주의, 사회가 종속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둘의 그 철학적 관점의 성숙도나 건강한 정도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있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서구권 사회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 생각은 서구권은 그 제도와 의식이 같이 발전을 한 케이스고, 한국은 제도 따로 의식 따로 발전을 한 케이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의식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느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한국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제도를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기독교 문화가 있었고 기독교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그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존중하는 의식이 적어도 사상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런 사상적인 토대에서 현대적인 법의 발전도 있었던 거고 제도적인 발전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도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매끄럽게 융화가 됐던 사회라 그러네요. 한국은 이런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존중한다는 사상이 없이 그런 게 일어난 적이 없는데 네. 약간 굉장히 크게 일어난 적이 없는데 서구권에서 발전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한국의 제도나 문화는 단체주의였었는데 네. 이제 의식을 너무 갑자기 그냥 개인주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두 개가 엄청 컨플릭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를 받아들인 거는 지금 이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게끔 될 수밖에 없는 제도로 왔는데 네. 한 명 한 명이 다 일꾼이고 독립적인 일꾼으로서 나가가지고 일해야 되잖아요. 가족에 머물러가지고 같이 농사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경제적인 상황은 됐는데 의식적으로는 이게 개인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흔히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많이 발현이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희망적으로는 이게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잘 융화되고 소화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네, 저는 그래도 희망을 자꾸 갖고 싶어요. 한국 사회라는 곳이 되게 그래도 좋은 거는 변화가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즘엔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 다른 나라는 이렇구나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다른 나라가 무조건 좋으니까 저렇게 똑같이 해야지가 아니라 아 다른 나라들은 이런데 그러면 우리 사회 조건에 맞는 좀 더 좋은 문화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건 무엇일까 더 고민하면서 바뀌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가장 젊은 날의 철학처럼 진짜 철학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철학적 사고를 하고 또 배우거나 뭐 익힐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추천하는 팁들? 저는 일단 다양한 콘텐츠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떤 한 종류의 콘텐츠만 보도록 너무나 쉽게 이끌리는 시대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보는 것만 자꾸 거기로부터 좀 의식적으로 탈피를 해서 때로는 그냥 진짜 평균적으로 남들이 보는 것도 한번 봐보고 그리고 내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영상 같은 것들도 좀 봐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평상시에 게임 영상만 봤다. 그러면은 그냥 시사 영상도 한번 봐보고 그렇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무언가 내 기존의 패턴을 깨뜨리는 활동에 투자해보는 거. 이게 굳이 내가 철학책을 안 읽어도 일단 사람이 훨씬 더 비판 의식을 정말로 팽팽히 돌아가는 사고력을 갖게 되는데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 머리가 붓는다 하잖아요. 그쵸. 붓는 게 똑같은 활동만 맨날 하니까 붓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인간의 뇌는 되게 유연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도 새로운 활동들을 하면 또 그 부분이 발달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뇌과학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활동이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 되게 이제 엄청 뭔가 딜레마네요.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베스트셀러만 본다, 뭐 멜론 탑100만 듣는다, 막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그때는 개인적인 취향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알고리즘이 나를 더 잘 알고 개인적인 거를 막 가져오니까 네. 반대로 이제는 대중의 시선과 뭔가 전체의 관점에 대해서 익힐 필요가 네. 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관점을 좀 가져야지.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네. 어려운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단 한 문장도 막히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저도 책을 여러 번 팔아봤잖아요. 네. 단 한 부분이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좋은 책으로 인식이 안 돼요. 아, 네. 그냥 슥슥슥슥슥 넘어갈 수 있어야 좋은 책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판매에는 좋지만 우리의 사고력의 확장에는 정말로 안 좋은 면이죠. 슥슥슥 읽힌다는 거는 그냥 내가 가진 관점에서 그거를 파악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익숙한 관점에서. 사용하는 부분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네. 머리에서. 근데 어려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란 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내가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는 순간인 거고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주하려고 매번 노력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철학 공부도 그냥 때로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 것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전공, 내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오던 거 네. 이것만 보면 편해요. 다 모든 게.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머리를 몇 시간이고 싸매고 있어야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접해보면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나의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진짜 약간 아까 꿈 찾는 것도 그렇고 나다운 것도 그렇고 철학적 사고도 그렇고 자신을 조금 불편한 상황에 자꾸 놓으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하네요. 세계관의 확장, 철학의 확장, 그죠?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약간 철학적 사고 자체가 전 철학자들 보면은 이게 다 견해, 관점이잖아요. 공고해져가지고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옹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계관을 확장하는 게 맞나? 네. 오히려 자기의 세계관이나 성을 더 쌓아야지 네. 자기 그 관점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쌓는 거는 누가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쌓여요. 아. 저도 있거든요. 저의 네. 특유의 관점이 있어요. 네. 그 관점에서 오늘 다 모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관점은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가지면은 그거는 되게 다친 생각이 돼버리고 네. 여러 가지 견해들을 열어놓고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로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래도 이 부분이 맞는 것 같다. 이 경로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그 방향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진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이런 철학적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많이 되게 철학이 핫하잖아요. 뭐 베스트셀러도 그렇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뭐 철학자 이런 거 있으세요? 추천은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되게 파격적인 것들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좀 1930년대 프랑스 철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르주 바따유라는 사상가 네. 이런 사상가는 되게 좀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더럽고 불결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이런 생각을 이렇게 아예 진지한 책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접해보는 거는 살면서 사고의 전환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정반합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닌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 시대의 답이자 또 시대의 솔루션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세상에 전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 저는 모든 것들이 다 한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와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가 다 끝없는 피드백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피드백을 얼마나 축소시킬 것이냐, 확장시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 같고 진짜로 내가 나 혼자서 나한테 가장 편하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을 수는 있죠. 그 순간에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넘어서서 더 큰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그 큰 가치는 그만큼 그 피드백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모순적 진리인 것 같아요.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나답지 않은 것들을 하고 나답지 않은 세상에 노출시키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지와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랜드 마스터클래스 라이브 강의 때 한번 또 좋은 강의 한번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